이번에 뭐가 나오죠? 연속 토지의 표시가 나오죠. 자, 옛날에 이제 작년 벌써 3년 전이네요. 여기 뭐요? 자, 오홍주 엄마가 있었습니다. 오홍주 엄마. 근데 딸만 몇 명이에요? 5명. 그래서 공인중개사 뭐요? 간판이 뭐요? 간판이 오홍주 공인중개사 이렇게 적어요. 그럼 이분은 몇 월 달에 왔어요? 3월 달에 왔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뭐예요? 몇 개월 만에 합격을 했죠? 동차 합격을 했습니다. 자, 자존심이 좀 상하죠? 상하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면 뭡니까? 왜 자존심이 상해요? 누구는 8개월 만에 합격하고 누구는 1년 만에. 근데 기본이 몇 년이에요? 발음은 1년이고 기본이 2년은 가져야 돼요. 그러면 1년 만에 합격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자, 주변 정리가 된 사람들, 주변 정리.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여자분들은 주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합격을 해요. 자, 세 분류가 있어요. 여자분들은. 첫 번째. 독신으로 사는 사람. 그렇죠? 독신. 또 두 번째는 뭘까요? 자, 두 번째는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자, 아들, 딸 다 출가시키고, 출가시키고, 혼자 남편하고 2분 사는 사람. 밥을 안 챙겨줘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또 한 분은 여자분들은 뭐예요? 젊은 분들. 독신으로 살면서 아직 뭐예요? 자, 결혼을 아직 안 한 분들. 그럼 이분들이 세 분류 분들이 빨리 합격을 하셔요. 나머지는 한번 봅시다. 뭐 남편도 있고 출가 안 시킨다. 애들 밥도 챙겨줘야죠. 애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기죽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봐봐요. 자, 3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이 수강생 중에 한 3분이 계셨어. 26년을 강의하는데. 하나는 뭐예요? 자, 경희대 법대 여학생. 법대 여학생 3개월 만에 합격했고요. 그때는 되게 쉬웠잖아. 몇 회 때예요? 13회 때 합격하신 분이에요. 자, 선배님이 또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뭐라고 써놨죠? 자산관리공사 되는 사람. 3개월 만에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뭐라고 써놨죠? CPA, 공인회계사. 그러면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합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오공주. 그러면 봐봐요. 자, 애들이 그럼 몇 시에 이제 끝나고 몇 시에 와요? 5시 이후에. 그러면 주어진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몇 시까지? 5시까지가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쉬는 시간 10분이 있죠. 10분 동안 복습이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10분 동안 자기가 복습을 하고 집에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조금 전에 이제 복습한 거. 자, 그러면 쉬는 시간에 10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기적 공부에 기타 공부.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는 뭐가 등록돼? 쉬는 시간에 외웠으면 되잖아요. 토지의 표시, 두 번째, 건축물 표시, 세 번째, 토지형 및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누가 관리해? 지적 소관청. 이렇게만 외워두면 돼. 근데 봐봐요. 오늘 무슨 요일이죠? 그럼 다음 주 다시 돌아와요. 목요일 날 다시 돌아오죠. 며칠이에요? 일주일 7일이 지났으니까 다 까먹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미리 조금 일찍 와서 이번 주 배웠던 걸 다시 복습을 하라고. 그러면 복습을 하면 되지. 시간은 뭐예요? 시간이 또 뭐예요? 제일 평생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없다. 맨날 뭐가 없대요? 시간이 없다. 시간은 만들면 되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을 만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10시 오기 전에 10시 10분 전에 와서 지난주에 배웠던 거 10분 만에 충분히 복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습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했죠. 연속 귀족들한 키워드 뭐예요? 전산화된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그럼 다음 주에 이제 일주일 지나니까 까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침 일찍 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남는 시간은 뭐예요? 지금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줘야 돼? 민법, 학개론.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봐봐요. 민법 학개론. 학개론 뭐 책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그러니까 민법 학개론은 뭐가 필요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예습. 미리 한번 책을 읽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 페이지로 계산하지 말고, 자, 지난달에 공부했던 사람은 배강 첫 시간에 어디까지 진도가 나올 거란 걸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부터 읽어야 돼요? 뭐라고 써놨어요? 장까지는 읽으라고. 1장, 2장, 3장까지. 오늘 집에 가셔서 공시법은 쉬는 시간에 복습하고, 집에 가서는 뭐예요? 내일 뭐예요? 학개론이죠. 그러니까 학개론은 뭐예요? 책을 좀 읽고 오라고. 미리 읽고. 그러니까 책을 읽고 앉아있으면 더 머리에 쑥쑥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과목은 뭐가 필요해? 예습, 복습. 2차 과목은 복습 위주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복습을 해야 돼, 복습. 자, 복습 안 하면 오늘 그냥 강의만 들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복습도 쉬는 시간에 좀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제 봐봐요. 그러면, 자, 복습 한번 해봅시다.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동그라미. 표시는 뭐예요? 사실. 이렇게 해서 사실이라고 써놔요. 자, 거기에다 체크를 해놔요. 토지의 표시는 뭐예요? 사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달 코스에 배웠던 사람은 읽어봐요. 토지의 등기를 살짝 건쳐볼게요. 자, 토지의 표시의 등기.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를 뭐다? 표제부 등기. 이제 감각이 살아난다고.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는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그러면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어. 아까 주소 외워봐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도. 뭐예요? 소재. 369번이 지번. 대가 뭐예요? 지목. 그 다음에 넓이가 면적.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좌표. 그래서 경계점 좌표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몇 개? 6개.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그러면 거기에다 줄 한번 꺼봐요.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란, 그러면 따로따로 줄 쳐놔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말한다. 거기까지. 좌표까지 줄 한번 따로따로 줄 쳐놔봐요. 자,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최근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중 토지의 표시상으로서 바르게 묶인 것은 그러면 대표적으로 몇 개? 6개. 읽어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그럼 필지란 무슨 단위를 이야기한다? 토지 등록 단위. 그렇죠. 그러면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봐봐요. 토지의 표시상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경계 또는 좌표를 말한다. 어때? X.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래서 소유자를 수식어넣어서 뭐예요? 2.5점짜리가 또 나온다고. 그러면 소유자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 권리관계.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몇 개? 6개. 그래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충분히 문제를 걸어나갈 수가 있다고. 그러면 첫 칸에 가니까 소재가 나오죠. 소재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줄 한번 꺼놔봐요. 동리. 자,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까지를 말한다. 그러면 동리를 이렇게 이제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엄면. 이러면 X다 오다. X. 그동안 많이 활용해 먹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번 부여 단위 지역이란 동리. 엄면이 아니라 뭐예요?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소재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볼까요?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자, 복습. 뭐라고 써놨죠? 지적의 3요소. 자, 조건 반사로 나와줘야 되겠죠.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렇게 해죠. 자, 그러면 이제 몇 필지? 한 필지. 그러면 이게 뭐예요? 369가 뭐예요? 지번이죠. 지번. 자, 토지에 뭘 붙였죠? 번호를 붙였죠. 그럼 지번이란 이제 찍고 봐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걸 뭐예요? 지번. 줄 한번 다 끊어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뭐라고 그래? 지번이다. 자, 그러면 봐봐요. 어떤 사람은 지번이지 이러면 발전성이 없어. 그러면 지번의 정확한 개념을 잡는다면 지적 공부에 등록 번호가 뭐예요? 지번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줄 딱 전화해야 되고. 자, 지번이 끝났으니까 뭐가 나오죠? 지목이 나오네. 지목이란 그러면 읽어봐요. 토지의 주된 용도. 용도에다 형광펜 딱 꺼놔요. 그러면 지목이란 그러면 그러면 용도에 따라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뭐라 그래? 지목이라고 그래. 지목은 사람이 갖다 대면 어떻게 해?
성, 별. 그러면 지목은 그 옆에다 이렇게 해서 정리정돈을 해요. 가로 열고 28개. 28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어때요? X. 성질이 아니에요. 용도에 따라요. 항상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어때요? X. 지행 지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이다? 용도 지목. 그럼 몇 개? 28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좌표라는 개념은 지적 측량 기준점 또는 경계점 이치를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평면, 직각, 종행, 수치로 표시. 그것만 줄쳐놓으세요. 자, 우리 좌표라는 개념은 과거에는 잡아줬지만 현행 개념에서는 잡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잡아놨으니까 봐봐요. 여기 무슨 축이에요? X축. 여기 무슨 축? Y축이죠. 여기 뭐예요? 좌표잖아. 좌표. 그렇죠. 좌표죠. 경계점 좌표가 되죠. 요거 한번 읽어볼래? 직각이네. 자, 요거는 그러면 종선이에요? 행선이에요? 종선. 요거는 뭐예요? 행선. 그럼 좌표란 읽어볼까요? 평면 직각, 종선과 행선의 교차점을 뭐라 그래? 좌표. 그래서 읽어봐요. 평면 직각, 종행 수치로 표시한 걸 뭐라 그래? 좌표. 이럴 것도 없어. 그냥 쭉쭉 빠져나가면 되죠. 요게 뭐예요? 요게 종선, 요게 행선이야. 자, 옛날에 이제 고문관이 있어요. 고문관. 자, 고문관이 어떤 고문관이에요? 고문관이 자, 종선으로 서라 그랬더니 뭐예요? 행선으로 서고. 종선이라는 것은 일렬로 서라는 거죠. 행선을 서라 그러면 행대로 서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종선이고 여기는 뭐예요? 행선. 우리 그러면 읽어봐요. 그러면 외울 필요도 없어. 평면 직각, 종선과 행선의 교차점을 뭐라 그래? 좌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평면 직각, 종행 수치로 표시한 걸 뭐라 그래? 좌표.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이제 좌표라는 개념을 잡았으니까 이제 경계를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 뭐예요? 몇 필지? 두 필지. 그러면 여기 뭐예요? A 필지, B 필지가 돼. 여기 무슨 점이죠? 경계점. 여기 뭐예요? 경계란 읽어봐요. 자, 그러면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이걸 뭐라 그래? 경계. 그럼 무슨 필지별 줄 한번 걸어요. 자,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 간혹가다 이제 모의고사에 시험에 직선을 곡선으로 고쳐놓은 경우가 있고요.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야. 이걸 뭐라 그래? 경계라는 거야. 자, 필지별 밑에 이렇게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지행별. 이러면 뭐예요? X가 되는 거야. 지행별이 아니라 무슨 별? 필지별. 거죠. 자,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뭐라 그래? 경계라고 그래. 자, 경계의 개념을 잡았으니까 여기 한번 봐봐요. 무슨 별로? 필지별로. 무슨 점?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잡아당겨요. 뭐가 튀어나와요? 면적이 튀어나와요. 면적이란 거기에다 줄 쳐놔요. 수평면상의 넓이. 자, 줄만 쳐놓으면 되겠네요. 수평면상의 넓이. 자, 요거는 좀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수평면상의 넓이 줄 쳐놨으니까 요거 동그라미 이렇게 살짝 동그라미 쳐놔봐요. 그러니까 수평, 지적. 자, 이렇게 하면 뭐예요? 평면 지적. 그렇죠? 평면 지적이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평 지적이면서 무슨 지적이죠? 평면 지적이죠.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2차원 지적. 그러면 우리 등록 차원에 따라 물리로서 1차원, 2차원, 3차원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몇 차원? 2차원 지적이라는 거예요. 2차원 지적. 그러면 면적이란 그러면 봐봐요. 그런데 왜 이런 지문에 많이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봐봐요. 어때? X예요? 예. X. 어디가 틀렸어요? 여기 뭐가 봐요? 수직이 아니라 수평. 그렇죠? 그러면 시험장 가면 왜 틀릴까요? 마음이 급하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수직이 아니라 뭐예요? 수평. 그럼 몇 차원 지적이다? 2차원 지적이. 그럼 여기에다 꼬리표를 하나 붙여서 다른 거를. 그러면 이렇게 써놔요. 알았죠? 입체. 우리나라는 입체 지적이 아니야. 무슨 지적이죠? 수평 면상의 넓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이제 활용을 해 먹어 봐야 되겠죠. 그런데 활용을 해 먹는데 봐요. 많이 틀린다고 또 활용을 못 해 먹으니까. 자, 봐봐요. 어때요? 고가도로의 지목은 도로로 한다. 어때? X. 자, 고가도로는 뭐예요? 하늘에 떠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입체 지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고가도로의 지목은 도로로 한다. 어때? X. 그러면 고가도로를 지목으로 건지려면 뭘 붙여야 돼요? 그렇죠. 우리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은 이제 복습이 된 사람은 자, 도로법상의 고가도로의 지목은 도로로 한다. 맞는 지문이 돼요. 만약에 이 도로법이 빠지면 어때요? 이거는 X라는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이니까? 2차원 지적이니까.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러면 자, 이거 이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봐봐요. 읽어봐요. 또 면적이라고 있는다. 면적이란 수평, 면상, 넓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면적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사실?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앞으로 문제를 푸는 활용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이라는 그러면 다시 수평, 면상의 넓이. 그러면 면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면적은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면적을 잡았으니까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을 뭐라 그래요? 지적의 3요소. 이걸 단위를 붙이니까 뭐예요? 필지. 필지란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 그래서 필지 밑에다 둘 다 깎아놔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 필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필지의 개념을 잡았으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고 나서 기준. 기준이 있어야 돼. 지번은 그러면 함부로 부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지번을 부여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이 뭐냐? 바로 1번에 밑에 읽어봐요. 지번 부여 지역이야. 지번 부여 지역. 자,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 줄쳐놔요. 단위 지역. 자, 줄 한번 딱 꺼놓고. 동리 줄 꺼놓을까요? 자, 이에 준하는 지역 줄 서놔봐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지번 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행정지역으로서 행정구역이에요? 단위지역이에요? 단위지역. 조심해 놔야 돼. 단위지역이지 행정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동리야 엄면이야? 동리 줄 한번 딱 꺼놓고 이에 준하는 지역. 그 밑에다 예를 한번 들어놔요. 이에 준하는 지역 밑에. 자, 이렇게 써놔요. 이에 준하는 지역 밑에. 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라고 써봐요. 자, 천천히 쓰세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 종로 1가는 동리예요? 종로 1가예요? 1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종로 1가는 동리가 아니잖아. 한번 읽어봐요. 이에 준하는 지역. 이게 이에 준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구역 말단 조직은 자, 동리로 마무리 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가. 요 종로 1가가 뭐냐? 뭐 읽어봐요. 이에 준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이제 갈고 닦아요. 자, 지번 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무슨 지역? 단위 지역. 엄면이야 동리야? 동리. 이에 준하는 지역을 뭐라고 그래? 지번 부여 지역이라.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을 우리가 잡았으니까,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자, 그럼 봐봐요. 자, 여기 뭐예요? 경계. 이게 무슨 점? 경계점이잖아, 경계점. 자, 경계점을 알고 봤더니 두 개네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경계점 좌표죠. 이것도 경계점이죠. 선이 굽었어요, 안 굽었어요? 굽었어요. 선의 굴곡점이네. 요거는 아까 무슨 축? X축. 요거는 Y축. 어디에다 등록되죠? 좌표 등록부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어떤 점? 경계점. 그러면 거기에다 줄 한번 꺼놔봐요. 선의 굴곡점.
그 다음 밑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줄 한번 딱 끊어라. 자, 그러면 기본 포맷은 잡았어요. 자, 경계점이란 그러면 다시 선의 굴곡점과 그 다음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무슨 점? 경계점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되어야 돼. 도의 형태로, 도에다 형광펜 닦아놔요. 도해.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형태로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에서 좌표를 형광펜을 닦아놓으라고. 자, 그러면 시험장 가면 도의하고 좌표를 살짝 바꿔치게 한다고. 다음 중 경계점이란. 자,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되어야 돼.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도의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걸 뭐라 그래? 경계점. 이름 틀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 잘 관심만 가지면 돼요. 지적되어야도 공통점은 또 까먹었다. 도면이잖아. 그러니까 도의 형태에서 도해라는 거야. 그러면 경계점 좌표의 등록부에서 포인트는 좌표. 그러니까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걸 뭐라 그래? 좌표. 그러니까 도해하고 좌표를 살짝 바꿔치기 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도해하고 좌표를 바꿔치기 하면 결론적으로 X다 오다. X야.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선의 굴곡점으로서, 자, 좌표 형태로, 이름 틀려요? 뭐라고요? 도의 형태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의 핵심은 좌표. 그러니까 도의 형태로 이름은 틀린다라는 거야. 자, 도의하고 좌표를 살짝 바꿔치기 하니까 또 하나 큰 걸 봐요. 또 하나는. 자, 여기 읽어봐요. 경계. 여기는 경계점. 자, 여기 봐봐요. 자, 경계는 뭐가 나오죠? 선. 경계점은 점이 나와야 돼. 그래서 경계점을 경계로 살짝 바꿔치기 해. 봐봐요. 경계라 하면. 자,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되어야 돼. 도의 형태로 등록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름은 X라는 거야. 그거는 경계가 아니라 경계점이야. 경계는 뭐예요? 선. 자, 지행별이의 필지별이에요. 필지별. 직선이야, 곡선이야? 직선.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이걸 뭐라 그래? 경계. 그래서 경계하고 경계점을 다시 한번 구분을 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집에 가셔서 자, 봐봐요. 자,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몇 개? 6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필지의 구성 요소. 한번 6개를 자기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 그래?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자꾸 기억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이제 봐봐요. 자, 첫 번째, 지번. 지번이 뭐예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게 지번이죠. 지번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지번은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사실. 그러면 읽어봐요. 지번은 사실이야. 그러니까 지번 그러면 오늘 이제 뭐예요? 지적은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사실관계. 그럼 사실관계가 뭔데?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는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걸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의 표시. 그러면 이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 것. 이걸 뭐라 그래? 지적. 이렇게 연결을 해 두시라는 거. 자, 여기 한번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자, 5번에 무슨 이동이 나오죠? 토지 이동. 자, 토지 이동에서 요 이자가 포인트예요. 이가 온 길이에 다를 이자라는 겁니다. 자꾸 여기 봐봐요. 이게 뭐예요? 온 길이. 이거는 다르리. 그러면 거기 한자 옆에 토지 이동에서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다를 이자라는 거야. 만약 토지 이동이라면 토지를 한 필지를 이동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자, 일요일 날 밤에 아마 여기서도 받았을 거예요. 긴급 재난 뭘 받았어요? 몰라요? 긴급 재난 문자 받았을 텐데. 뭐라고 써놨어요? 밀양이 뭐예요? 지진이 3.5 지금 흔들림 정도로 아마 받았을 거예요. 저도 들어와 있던데 보니까. 자, 그럼 봐봐요. 토지이동이란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게 뭐예요? 지구네, 지구. 그렇죠? 여기 몇 필지?
한 필지. 그럼 만약에 온 길이라면 지구를 빵꾸를 뚫어야 돼.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저기까지 빵꾸를 뚫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이동에서 이자라는 것은 온 길 이자가 아니라 다를 이자야. 그러면 토지이동이란 개념 잡죠.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 행간 편차나요. 자, 토지의 표시가 제일 키워드네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거기에 뭐 새로 정하거나 거기 앞에다 일을 정하여 새로 정하거나 번호를 붙여봐요. 정하거나 두 번째 변경, 세 번째 말소 이렇게 해서 자 토지이동이란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토지이동이야. 자 그러면 한번 이제 공부가 됐는지 안 되는지 봐요. 여기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논리가 안 맞는 게 하나가 있어. 봐봐요. 새로 정하거나. 새로 정하거나는 이자가 무슨 이자였어요? 요거였잖아요. 다를이었죠. 근데 새로이 정하는 것은 달라지진 않았죠. 그래도 새로 정하는 것도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야. 토지 이동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새로이 정하는 것도 강제적으로 토지 이동의 개념에 쓰셔 넣어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활용법을 배워봐요. 두 가지로 나오겠죠. 자, 이런 개념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첫 번째, 신규등록은 토지이동 사유가 아니다. OX, X. 자, 지금 현행법은 신규등록은 토지이동 사유죠. 읽어봐요. 새로이 정하는 것도 토지이동이니까. 자, 그러면 요 질문, 요 개념이 어려워요. 토지이동이란 토지 표시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OX, X. 그렇죠. 이건 과거의 토지이동의 개념이야. 봐봐요. 자, 달라지는 것 그랬더니 새로이 정하는 것은 토지이동으로 포섭을 못 시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이동이란 토지 표시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어때? X. 이거는 과거의 국법의 토지이동의 개념이야. 그러면 현행법은 지금 뭐까지? 새로이 정하는 것도 무슨 이동이다? 토지이동이야. 이걸 빨리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그러면 새로이 정하는 것 무슨 등록이죠? 신규 등록이야.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이제 개념 잡아냈네요. 자,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이제 하나를 알거든. 자, 그러면 저희가 봐봐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쓸 필요 없이. 자, 오늘 봐봐요. 앞으로 탄탄대로로 갈지. 자, 탄탄대로로 갈지, 자, 그 다음에 가시밭길로 갈지 한번 자기가 점검해봐요. 자, 토지이동이란 다시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이게 26회 때 2.5점짜리야. 자, 그러면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자, 이제 불러볼게요. 자, 나열한 것 중에서 토지이동 사유가 아닌 것.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 답변을 하지 말고 한번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분할, 토지이동이 아니에요. 맞죠? 자, 분할 시켜볼까요?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 뭐가 달라졌어? 면적, 경계, 좌표.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그럼 분할은 무슨 이동? 토지이동. 맞네요. 자, 합병은 토지이동일까요? 아닐까요? 맞죠? 자, 지목 변경. 맞죠? 소유자 변경은? 소유자 변경은 왜 토지이동 사유가 아닐까요? 권리관계니까. 그렇죠? 토지의 표시사항이 아니죠. 그러면 5번에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읽어봐요. 새로이 정하거나. 그러면 다른 중 토지이동 사유가 아닌 것.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이게 시험 문제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토지이동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몇 개? 그러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읽어봐요.
새로이 정하거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읽어봐요. 변경하거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말소하는 것도 무슨 이동? 토지 이동. 그러면 새로이 정한다. 무슨 등록? 신규 등록. 그럼 첫 번째 1번 타자 뭐가 나와요? 신규 등록이 나오네. 자, 새로이 조성된 토지 줄 서놔봐요. 자, 새로이 조성된 토지가 뭐냐? 자, 대표적으로 거기, 자, 요거는 쓸 필요 없이,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자, 그 옆에다 이제, 자, 세 가지를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자, 간석지. 옆에 좀 칸 띄워서요. 자, 앞으로 이제 쓸 개념이에요. 자, 간석지가 뭐예요? 또 다 까먹었다. 갯벌이죠. 간석지는 갯벌이야. 갯벌. 간석지는 뭐라고? 갯벌. 그렇죠. 그러면 인천에 가면 간석오거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인천에 가면 간석동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 전부 갯벌 지역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동공단이 있죠. 간석오거리가 있어. 그게 과거의 갯벌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간석지는 등록 대상이 되지 않겠죠. 왜? 갯벌이니까. 그렇죠? 읽어봐요. 간척지는 잡아봐요. 앞으로 일반인이 말할 때는 간척지라고 그러기도 돼요. 근데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바다. 바다가 뭐예요? 자, 공유수면이잖아. 메꿨다. 매립지. 읽어봐요. 공유수면 매립지. 뭐라고 그래? 간척지 써요. 공유수면 매립지가 뭐예요? 간척지라고 그래. 여기 뭐라고 써놨죠? 포락지. 학개론 때도 출제됐네요. 자, 하천부지화된 걸 뭐라고 그래? 포락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간석지를 뭐라고 그래? 갯벌. 갯벌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가 뭐냐? 읽어봐요. 간척지. 간척지를 뭐라고 그래? 공유수면 매립지. 자,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간척지 그러지 말고 읽어봐요. 공유수면 매립지. 그럼 새로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는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되네요. 포락지는 읽어봐요. 하천부지화된 거. 이거는 신규 등록 대상 토지는 아니죠. 하천부지화된 거. 그럼 오늘 세 가지 개념을 잡아요. 간척지, 갯벌, 간척지, 공유수면 매립지. 읽어봐요. 포락지, 하천부지화된 걸 뭐라고 그래? 포락지. 이렇게 딱 잡아. 자, 과거에 이제 그러면 학교론 문제 봅시다. 26회인가 7회 때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다음 중 하천부지화된 걸 골라라. 뭐든지 포락지. 임의하면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간석지, 갯벌, 간척지, 공유수면 매립지, 포락지, 하천부지화된 걸 뭐라고 그래? 포락지. 그렇죠. 자, 신규 등록은 그러면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거 무슨 등록이다? 신규 등록이다. 한번 봐봐요. 앞으로. 자, 신규 등록이 뭐예요?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걸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도 무슨 이동? 토지 이동 사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복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신규 등록의 개념을 잡았고. 자, 그러면 다시 왔어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의 3요소. 뭐가 있어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아주 분위기 좋아요. 지적 공부 몇 종류? 8종류. 뭐 있었어요? 자, 임야대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임야대장 와이프 있네. 뭐요? 임야도, 임야도. 토지대장은 와이프 무슨 도? 지적도. 그래서 지적도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쭉 8종류가 있죠. 자,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그러면 임야에서 토지로 전환을 시켜요. 전환. 읽어봐요. 등록전환.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만?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가는 거. 그럼 줄 한번 끊어봐요. 자, 임야대장, 임야도 줄 한번 끊어놓고 토지대장, 지적도 줄 한번 끊어놓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속전속결로 한번 해봅시다. 내일 뭐예요? 내일은 무슨 과목? 학개론. 제가 좋아하신 분이 와요. 철이 형. 여기 봐봐요. 내일 이제 볼매예요. 볼수록 매력적인 남자입니다. 좀 많이 사랑해주고요. 볼매. 그죠? 볼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항상 읽어봐요. 적응을 해야 돼, 적응이 필요해요. 적응이 필요해요. 자, 뭐가 필요해요? 읽어봐요. 습관이 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봐봐요. 자, 읽어봐요. 자, 사고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 좋아요.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죠. 습관이 바뀌면 남편이 바뀌어요. 자, 여친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 운명이 바뀐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자, 고3 뭐예요? 자, 고3 뭐예요? 반에 딱 거푼이 있어, 거푼이. 자, 이게 딱 돼 있어요. 봐봐요. 여학생설에는 이게 딱 적어 있어요. 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남편이 바뀐다. 이게 거푼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여기 여자 이제 거푼이 돼 있고요. 그러면 남자 고등학생은 어떻게 있어요? 봐봐요. 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부인이 바뀐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좀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해. 적응이 필요하다고요. 자, 습관이 바뀌고. 어제 이제 집사람 차 타고 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렇게 발음이 안 좋냐 그랬더니, 너 한번 들어봐. 어떻게 들렸니? 그랬더니, 읽어봐요. 어제 차 속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 너 어리라는 거 아니? 그랬더니, 어리가 뭐야? 어리가 아니야. 을이 해봐. 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발음이 어리 그랬더니, 당신은 고개 안 된다고. 안 돼. 이상하게 그래서 좀 봐봐요. 그러면 왜 우리가 삼남 삼녀인데 왜 당신만 유독하게 그게 발음이 많이 깨지느냐? 그러면 긍정적으로 발휘해보자. 그러면 왜 형도 오래 살았고 시골에서 오래 살았고 누나도 오래 살았고 왜 당신만 유독 어자가 발음이 안 되느냐? 내가 역으로 이용했어요. 뭐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삼남 삼녀 중에 말이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구냐? 저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한글을 제일 빨리 깨우친 사람이 누구냐? 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제일 빨리 하는 사람 식구 중에서 제일 빨리 하는 사람이 저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굳어진 거다. 그러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자, 말문이 제일 느린 사람이 누굴까요? 형이야, 형. 형은 되게 말이 늦었어요. 그리고 한글도 초등학교 전에는 깨우치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한글을 깨우쳤다고. 족보 다 나오네.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글은 저는 5세부터 한글을 줄줄줄 읽었으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그걸 빨리 깨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에이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자기 합리화시킨다고. 맞아요. 그게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정의돼야 돼. 봐봐요. 임야대장, 임야도, 토지대장, 지적도. 아까 지적 공무는 몇 종류? 8종류. 그게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러면 임야가 비싸, 토지가 비싸. 그러면 임야에서 등록하는 게 무슨 전환? 등록전환. 그러면 등록전환은 이제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 읽어봐요. 임 동그라미, 토 동그라미. 그러면 임에서 토로 가는 걸 무슨 전환이다? 등록전환이야. 그럼 토에서 임으로 가는 것은 등록전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다음 중 맨날 틀려요. 봐봐요. 자, 그러면 과거에 이런 문제가 하나 출제를 했어요.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신규 등록이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어때? X. 그럼 왜 그런 지문이 틀릴까요? 자기 딴에는 요것만 보인 거야. 등록, 그죠? 그래서 실수를 해서 많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인지 등록 전환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셔야죠. 그러면 등록 전환이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 임에서 토로 가는 것. 이게 무슨 전환? 등록 전환. 이제 앞으로 시험 문제 풀 때 봐봐요. 그러면 어디만 읽어? 등록 전환 나왔다. 임, 토. 임에서 토로 가는 걸. 무슨 전환? 등록 전환. 그러면 우리 학교는 선생님이 뭐예요?
볼매 그러면 볼수록 매력적인 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등록 전환 그러면 적응이 필요하겠죠. 임토. 임에서 토로 가는 걸 무슨 전환? 등록 전환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세 번째 뭐가 나오죠? 분할이 나오네요. 분할. 자, 분할이란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몇 필지? 한 필지. 이렇게 하면 두 필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걸 뭐라고 그래? 분할. 그게 다 줄쳐놔요.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밑줄 딱 끊어놓고 그게 분할이겠네. 자,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몇 필지? 두 필지. 이렇게 합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줄 한번 끊어놓고요. 자,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에 줄잖아요. 자, 지적 공부에만 줄잖아요. 그러면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 이걸 무슨 변경? 지목 변경이야. 자, 지목 변경은 그러면 사실상 지목 변경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목 변경이란 어디에?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바꿔 등록할 때만 무슨 변경이다? 지목 변경이다. 자, 그러면 밑에 무슨 변경이 있죠? 축척 변경. 축척 변경 그러면 무슨 도? 지적도. 줄잖아요. 지적도. 자, 그러면 도면에는 뭐 종류가 있어요? 주종류. 그러면 임야도는 뭐 된다? 제된다라는 거야. 무슨 도에만?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등록하는 것. 이걸 무슨 변경? 축척 변경이야. 자, 축척 변경과 관련돼서 말한다 밑에다가 좀, 자, 거기 밑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요거 미리 써놓고 설명합니다. 자,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지적대의 법정 축척 7가지. 자, 임야도의 법정 축척 2가지.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자, 천천히 써보세요. 오늘 거기까지가 진도예요. 목표가. 자, 썼어요? 천천히 써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도예요? 지적도. 자, 무슨 축척이에요? 법정 축척. 법정이라는 것은 항상 뭐라고 써놨죠? 법률 규정.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읽어봐요. 법정. 법정이라는 단어는 법률 규정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지적된 법정 축척 몇 가지인지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면 몇 가지? 7가지를 딱 정해놨다라는 거야. 이게 7가지예요. 근데 외우는 것도 요령이야.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출발은 이걸로 스타트해요. 500분의 1하고 600분의 1. 그럼 분모의 분자예요. 600이. 분모를 2배 해봐요. 얼마죠? 1200분의 1. 분모를 2배 하면 2400분의 1. 분모를 2배 하니까 1000분의 1. 건너뛰어서 3000분의 1. 분모를 2배 하면 6000분의 1. 그럼 법정 축척은 몇 가지? 7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것보다 낫잖아. 약간의 규칙을 마련해서.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온다.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오는 것보다도 약간의 규칙을 마련해서 외우라고. 항상 암기를 잘하는 사람은 머리에 뭔가 이게 있어요. 규칙을 마련하는 연습을 자꾸 한다고. 자, 그러면 금방 외웠잖아요.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요거 생각하지 말고. 몇 배 하면? 1200분의 1, 2400분의 1, 500, 10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금방 이어지잖아. 요거 동그라미잖아요. 자, 그러면 지적도는 몇 분의 1이 일반 축적이죠? 1200분의 1이 일반 축적이야. 자, 임야도는 그러면 임야도의 법정 축적은 일반 축적은 어딜까요? 6000분의 1이에요. 임야도는 넓어요, 좁아요? 넓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집어넣어야 되거든. 근데 간혹가다 요거 헷갈린다고. 봐봐요. 임야도는 봐봐요. 제가 여기 섰어요.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섰으면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보려면 렌즈를 밀어야 돼, 당겨야 돼? 밀어야죠. 한 사람만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대축적이야. 이렇게 끌어내잖아요. 그러면 임야도는 넓으니까 소축적을 사용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헷갈린다고. 봐봐요. 임야도의 법정 축적은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인데 일반 축적은 3000분의 1이다. 어때? X 몇 분의 6000분의 1. 헷갈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임야도는 가장 작은 축적을 사용한다고. 근데 봐봐요.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볼까요? 3000분의 1하고 6000분의 1 중 어디가 소축적이에요? 6000분의 1이 소축적이죠. 그러면 봐봐요. 2분의 1이 커, 3분의 1이 커. 2분의 1, 이게 대축적이고 이게 소축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임야도는 넓으니까 어때요? 소축적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임야도는 몇 개를 사용해? 2개. 자, 지적도는 7개. 그러면 여기 29에 때 2.5점짜리 봐볼래요? 다음 중 지적도의 법정 축적을 설명한 것 중에서 지적도의 법정 축적으로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이게 몇 회 때? 29회 때 2.5점짜리입니다. 그러면 벌써 다 외웠네. 이제 봐봐요. 금방 외웠네. 자, 출발. 자, 볼발 2400, 볼발 1000분의 1, 출발 3000분의 1, 6000분의 1. 외우기 쉽잖아요. 한 번만 들으면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이제 축적 변경 개념을 잡을 때 조심해야 돼요. 자, 봐봐요. 축적 변경이란 도면의 XO. 도면에 그러면 X죠. 왜? 도면은 두 종류가 있잖아. 무슨 도? 지적도와 임야도. 도면 나오면 틀려요. 임야도는 제외된다는 거야. 자, 이번에 다시 축적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500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 가는 것도 축적 변경이다. 어때? X. 축적 변경이란 대에서 소로 가는 것은 축적 변경이 아니야.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가는 것. 이걸 무슨 변경? 축적 변경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집에 가셔서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좀 한다면 자, 그럼 봐봐요. 자, 무슨 표시? 도제 표시.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 그럼 표시,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몇 개? 6개.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필지란 그러면 뭐예요? 자,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그러면 토지 이동이다.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1. 새로이 정하거나 2. 변경, 3. 말소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신규 등록이라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롭게 등록하는 것. 이게 무슨 등록? 신규 등록.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등록전은 어디에서 어디로? 임에서 돌아가는 것. 그럼 무슨 이동? 토지 이동. 자, 분할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것. 지목 변경이라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바꾸어 등록하는 것. 축적 변경이라 무슨 도? 지적도.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가는 것. 이게 무슨 변경? 축적 변경. 오늘 목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에 가셔서 그러면 이제 자기가 요걸 복습 달달달달 나올 수 있도록. 자, 봐봐요. 연속지적도 전산화된 청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이렇게. 그러면 연속지적도는 지적 공부야, 기타 공부야? 기타 공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돼야 돼. 그러니까 뭐든지 중요한 게, 그러면 오늘만 복습 좀 해줘요. 오늘만. 집에 가셔서 용어의 정리가 딱 머릿속에 나올 수 있도록 복습 좀 해달라는 거 부탁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작이야. 이제 첫 단추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정각 10시에 시작할 거예요.
정각 9시 59분 50초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하지 마시고 이제 1년 동안 지각하지 말자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열심을 하되 뭐예요? 신속 정확하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하고요. 그럼 오늘 첫 시간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는 몇 시부터? 자, 오늘은 좀 늦게 시작할게요. 2시 30분부터 시작할게요. 많이 안 하고 오늘 뭐 적응 좀 한번 해보라고요. 2시 30분부터. 자, 점심 식사 맛있게 하고 갈 사람 가도 돼요. 이거는 타율이 아니니까 자율이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오후에는 민법. 들어오실 때 부탁이 하나 있어요. 프린트를 복사를 해놨을 거야. 그러니까 프린트 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요약집을 하는데 오늘은 요약집 책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프린트로 좀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많이는 안 하고 오늘 워밍업만 한번 해보자고. 오후에 자기가 체력이 되는지 워밍업을 좀 하고, 체력이 안 되는 사람은 집에 가서 딴 거 해야 돼요. 체력이 되는 사람만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하여튼 2시 반부터 아마 민법 프린트가 아마 시작될 거예요. 하여튼 우리 이제 시작이니까 오늘 오후에 못 보는 사람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